오토바이 우선으로 콜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엄마한테 뜨는 거랑 아빠한테 뜨는 거랑 저한테 뜨는 거랑 다 달라요. 조금씩. 같은 지역에 있어도. 네네.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 전동 킥보드 도보 이 순서로 네. 그 콜을 주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콜이 많은데 일부러 네. 안 보여주는 거예요. 50개씩 있으면 네. 사람들이 아 지금 여유가 있네 하고 그냥 콜을 골라서 가져갔는데 네. 콜이 몇 개 안 뜨면 아 이거라도 해야겠다고 처리를 하거든요. 확실히 예전에는 막 100 몇 개씩 떠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현상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단순 주문서 쫄다고 보기에는 제 주변 사람만 봐도 배달 똑같이 시키는데 그쵸. 네, 도대체 내 주변 사람들만 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배달 안 시키나 네. 싶을 정도로 좀 의심스럽긴 했어요. 좋은 콜만 가져가려고 경쟁을 하니까 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똥콜들이 처리가 안 돼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그린피쉬라고 하고요. 실명은 김태형입니다. 지금 26살이고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네. 한 4년 정도 휴학하셨다고 네,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돼 있던데 네. 4년 정도 휴학하실 때 4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사실 약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휴학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전역을 하고 원래 보통 복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약간 넉넉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복학을 좀 미루고 바로 일을 하자. 그래서 전역을 하자마자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전역하자마자 조금 특이한 일을 했던 걸로는 제가 롯데월드에서 이제 캐스트로 일을 했거든요. 손님들 이렇게 받고 놀이기구 태우고 아, 네, 그런 일을 했고요. 약간 반안전도 챙기면서 재미도 챙기는 그런 일. 네, 그리고 막 이런 거. 아, 그 손님들 오시면 막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이제 가시면 안녕히 가세요 하고 뭐 탑승 완료했으면 이렇게 네. 보내고 막 그런 거.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거는 이제 하루에 8시간 정규직처럼 했어요. 일주일에 5일. 네. 그거는 이제 오래 하진 않았고 네. 몇 개월 하다가 저는 또 여행을 좋아해서 뭐 중간중간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배달 일도 그때 시작을 했어요. 배달 네. 19년도에 네. 이제 커넥트가 한 7월 정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9월 달에부터 또 이제 배달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네. 그때 또 배달하다가 네. 또 여행 다니다가 또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직원으로 이렇게 취직하는 그런 개념으로 네. 또 일을 하고 또 쉴 때 여행 다니고 배달하고 아. 보통 오니까 여행 다니면서 이제 그동안 네. 좀 공백이 있잖아요. 네. 알바를 일용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네.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여행 경비 벌려고 배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유동적으로, 그러면 네. 이게 학비를 벌려고 휴학을 했다기보다 그쵸. 약간 그게 네. 그래서 애매한 게 근데 돈을 그쵸. 벌 때는 또 네. 이렇게 많이 모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달에 200 정도 가까이씩 벌었으니까 돈을 벌 때는 또 안 쓰거든요. 네. 잘 뭐 술 한 잔 먹는 거 말고는. 네. 그래서 그때 저축을 하고 그리고 또 저는 여행을 가도 막 이렇게 펑펑 쓰는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무전여행 느낌으로다가 네. 좀 그랬기 때문에 돈은 또 잘 모으면서 이렇게 생활비에 보태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학비나 생활비를 좀 벌기 위한 그런 목적이 컸던 4년이네요. 그렇죠. 돈을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뭐 그런 네. 것도 하고 그랬죠. 알바가 사실 대학생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알바 종류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쉽게 뭐 예를 들면 뭐 쿠팡의 이제 물류 그런 쪽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가게나 그런 매장에 시간제 그런 일도 있는데 배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아까 이제 뭐 여행 다니는 거나 그런 것처럼 좀 자유로운 성격이라서 한 자리에서 오래 이렇게 정기적으로 머물러 있는 일이 뭐 조금 저는 별로였어요.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자유로운 게 좋고 그렇겠지만 근데 배민컬트가 처음 나왔을 때 광고를 엄청 했는데 쿠팡이츠랑 막 네. 근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뭐라고 하는 막 그런 못된 선임이라고 할까요? 상사. 네, 상사. 네. 그런 사람도 없고 갈구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진상 손님을 만날 일도 거의 없잖아요. 비대면이니까. 그렇죠. 갖다 주면 끝이니까. 네. 그래서 너무 이거 되게 좋은 것 같다. 안 그래도 그때 약간 라이더스를 해볼까 하고 원동기 면허 시험을 한번 봤는데 그걸 떨어졌거든요. 전업으로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좀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롯데월드 일하는 것도 그렇게 네. 한 거였고 월 한 그래도 300 이상씩 그때 벌어가던 네.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해보자 했었는데 원동기 면허 떨어지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또 산다는 것도 약간 부담인 거예요. 보험료가 워낙 비싸니까. 그쵸. 나이가 조금 어리시니까. 네네네. 제가 그것도 그렇고 이제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더 이상 걱정을 시켜드리면 안 되니까 자전거를 할 수 있다길래 그게 너무 땡기더라고요. 네. 자전거 그때 마침 하나 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냅다 신청을 했죠. 그때는 개민 컨택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그때는 막 교육도 현장에 직접 가서 받아야 되고 가방이랑 물건, 막 헬멧, 배지 같은 것도 달고 있어야 됐어요. 그런 게 되게 처음엔 체계적이었는데 지금 커넥터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시작하시던 시기가 언제예요?
저 19년 9월에 처음 했어요. 19년 9월. 네네. 아, 그럼 한 3년 전에. 그렇죠. 커넥트 거의 처음 나왔을 때. 그때가 가장 초창기였던 거예요. 네, 그때가 진짜 좋았던 때였죠. 배달 장비는 거의 수동 자전거 그걸로 시작하신 거네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일반 자전거를 시작했어요. 저는 약간 좀 특이한 자전거 탔는데 이렇게 바퀴 엄청 두꺼운 자전거 아시죠? 폐타이어. 네네, 예. 스파이크를 타고 했었는데. 구르기 엄청 힘든데. 근데 그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막 사람들이 그리고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렇게 막 민트색 헬멧 쓰고 막 그거 타고 이렇게 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업주분들도 네. 배민 커넥트를 몰라가지고 제가 받으러 오면 약간 신기하고 그랬거든요. 자전거 타고 배달하는 네. 거냐고. 그래서 그때 좀 약간 좀 기분도 좋고 뭔가 약간 자부심? 약간 뿌듯했던 것 같아요. 유니크한 느낌을 그렇죠, 좀 그렇죠. 즐겼던 거네요. 네네, 좀 관심 받는 느낌이 싫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수동 자전거 하시다가 또 그 뒤에 또 다른 네, 또 그쵸. 이동수단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거 하셨죠? 자전거를 하다가 한번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난 건 이제 뒷편이랑 따로 얘기를 할게요. 네. 사고가 나서 그때 이후로 배달하지 말자 하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또 정규적으로 이제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볼링장에 일을 했어요. 거기서 또 반년 좀 넘게 직원으로 있다가 이제 또 답답한 거죠. 네. 그때 주 6일을 이제 지하에 박혀 있으니까 저의 그 자유가 이제 막 끌어 넘쳐가지고 네. 안 되겠다. 내가 있을 곳은 역시 배달이다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야외를 좋아하시네요. 자연과 함께 그렇죠. 느낌. 그런 게 좋고 네. 한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 해방감이 약간 있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때는 또 자전거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도보를 한번 해봤어요. 도보를 해봤는데 하루 딱 했는데 네. 답답해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빨리 갖다 줘야지 이게 돈이 들어온 게 실시간으로 보이는데 마음이 급해서. 네, 엄청 급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엔 여유롭게 운동하면서 하자 이 마인드였는데 네. 너무 느리다 보니까 점점 발걸음이 더 빨라지고 그렇다고 뛰면 음식물이 망가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답답해서 다시 자전거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엄마한테 그 자동차로 배달하는 거를 어떻냐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게 정확히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랑 도보만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나중에 자동차가 나중에 생긴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로 엄마한테 이제 해보면 어떻겠냐. 엄마는 그때 또 다른 알바에 타고 계시고 그랬는데 얘기해서 주말에 이제 같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차로 하면 비 오는 날에 하면 그 되게 단가가 세잖아요. 네. 단가가 세다 보니까 비 오는 날에 비 안 맞으면서 또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비교적 차로. 그런 날 이제 하루 이틀씩 하면서 지금 또 엄마는 또 따로 하고 계시거든요. 네. 별도로 개인적으로 또 하고 계세요. 네네. 원래는 이제 둘이 탔는데 네. 둘이 타면 최저 시급도 안 그쵸. 네. 최저 시급도 안 나오기 때문에 차가 또 이제 요즘은 기름값이 너무 오르고 또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근데 혼자 하면 차 대기도 힘들고 약간 자동차가 그래서 좀 불리한 게 있어요. 자동차 커넥터가. 왜냐면 이런 번화가 같은 데서 하면 잠깐만 차 세우고 돌아오면 뭐 딱지 붙어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주정차선도 갑자기 불시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 될 때가 기본적으로 없어요. 뭐 비상 깜빡이 켜고 왔다가도 일단 기본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대충 세우고 갔다 오면 되잖아요. 뭐 그래서 둘이서 하면 한 명이 이제 안에 들어있으면 차 안에 있으면 괜찮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돈이 안 되니까 그때는 전 또 이제 나와가지고 엄마 이거 못하겠어 엄마 혼자 해 하고 저는 또 따로 하고 그랬죠. 차도 근데 괜찮긴 한데 비 오는 날 아니면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면 그 배민 커넥트 요금이 다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도보가 제일 싸고 자전거, 킥보드, 자동차 세 개 묶이거든요. 단가가 이렇게 다 달라요. 오토바이가 제일 비싸고. 오토바이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할증이 붙는 게 좀 다르거든요. 네네네. 킥보드가 5,000원이다. 그러면 오토바이는 7,000원 정도 붙고 도보는 이제 그냥 거의 3,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30, 40%더 많이 비싸네요. 그것도 근데 너무 유동적이긴 한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랑 엄마랑 생각했던 게 아니 자동차가 제일 유지비가 많이 나오고 기름값도 많이 드는데 왜 자전거 지급을 받냐 뭐 그랬는데 기동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것 같아요. 들었었는데 네네네 제가 생각해도 억울하지만 차는 그런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배달에서는. 그러면은 배달을 한다 그러면 도보나 자동차보다 확실히 스쿠터나 오토바이, 자전거가 훨씬 많이 벌겠네요. 시간당으로 따지면. 경쟁력이 압도적인 게 왜냐하면 차는 막히면은 끝이잖아요. 막히면 진짜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오토바이는 이렇게 요리조리 하면서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자전거는 또 이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가 제일 저는 일단 유지비도 안 들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오토바이는 정비나 그렇죠.
그러니까 전업을 할 건 모르겠는데 커넥트로 한다고 오토바이를 구하기에는 조금 정비나 뭐 유지비나 부담이 네. 많이 되거든요. 처음에 산 때 비용도 비싸고. 음. 네,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보시기에는 그러면 전기자전거가 가장 효율상 낫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전기자전거 타본 적은 있는데 그걸로 배달한 적 없고요. 네네. 킥보드를 샀었어요. 킥보드. 전동 킥보드. 네. 저는 확실히 전기자전거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한 게 네.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잖아요. 바퀴가 작아서 잠깐 이제 이렇게 뭐 보다가 이렇게 어디 걸려 넘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운전 중에 핸드폰 보다가. 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그 지도 이렇게 예. 잠깐 본 사이 요처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 게 조금만 있어도 예. 와장창 흔들리는데 네. 그러다 미끄러지거나 그러면 되게 자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가 않죠. 네.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좀 온다는 서 있으니까. 네, 종아리 네. 통증도 있고. 노면의 그 네. 진동을 다 흡수하죠. 맞아요. 내 관절이. 그냥 비싼 킥보드면 모르겠는데 네. 그 미지아 프로라는 싸구려 킥보드를 이제 20만 원 주고 당근마켓에 샀거든요. 몇 인치짜리 타이어? 바퀴가 8.5인치였던 것 8.5 같아요. 8.5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완전 작은 편은 아니었는데 네. 네,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경량급이네요. 네, 좋진 않았죠. 서스펜션이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펑크가 나면 그 전동 킥보드 혹시 바퀴 갈아보셨나요? 네네. 그게 되게 어렵지 않나요? 네네. 저 그거 집에서 시도하다가 진짜 진짜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달라붙어 켰는데 포기하고 다음날에 바로 여기 가가지고 네. 근데 꽤 비쌌잖아요. 네. 비싸잖아요 공임이. 근데 납득이 가더라고요. 음. 왜 자전거 바퀴니 가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비싸지?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동 킥보드는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저희 매장에도 이제 전동 킥보드를 파는데 네. 타이어 교체, 뭐 튜브리스 타이어나 튜브 타이어나 이렇게 교체하러 오시면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객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이거 가는데 뭐 그렇게 많이 받냐? 뭐 이래 해서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면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객님 한번 직접 갈아보시겠어요? 하면 성질내면서 갖고 가는 분도 계세요. 네. 갖고 갔다가 다음날 다시 갖고 가요. 해달라고. 타이어 찢어먹고 갖고 오거나 휠 다 갈아먹고 갖고 오거나 뭐 이러면서 네. 저도 해달라고. 네. 저도 집에서 하다가 오히려 튜브 하나 찢어져가지고 네, 날려먹고 맞아요. 진짜 해보시면 절대 공이 비싸다는 말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집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연장빨이 또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런 걸 돈데 이거 하나 잡자고 그렇죠. 갈자고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다 살 수 없으니까. 네, 그거는 그래서 킥보드가 생각보다 네. 킥보드 유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펑크가 너무 잘 나가지고 네. 저 한 달에 2번까지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가 펑크 나면 가야 되는데도 펑크 난 채로 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좀 그런 게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그런 피로나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전기자전거가 훨씬 편리하고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수동 자전거랑 전동 킥보드를 타본 바로는 딱 그 중간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기 쉽지만 안정적인 네. 전기자전거가 전동기기가 확실히 언덕 올라갈 때는 진짜 편하더라고요. 네, 파스 모드로 해가지고 모터랑 같이 올라가 버려요. 네, 근데 수동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언덕이 나오면 진짜 한숨부터 나오죠. 진짜 한번 하고 낑낑거리면서 올라가는데 살은 안 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다고 엄청 먹는데도 운동 목적으로 하는 분이라면 자전거가 제일 좋은데 부업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네. 무조건 전동기기를 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달 알바 하실 때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저는 점심 피크랑 저녁 피크 시간이 있잖아요. 주문이 제일 많은 시간대에만 쏙쏙 골라먹고 빠지는 그런 왜냐면 부업으로 하는 느낌이 강했고 네. 학생이라 또 네네네. 학업에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네, 작년에 학교 생활하면서 할 때는 점심 시간에 이제 공강 시간에 왜냐면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수업 듣고 잠깐 이제 점심 시간에 수업이 없으면 나와서 하고 또 이제 들어가서 수업 듣고 저녁에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약간 얌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근데 제일 효율이 좋은 시간에 그렇죠. 제일 이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그 정도 하신 거예요? 점심 한두 시간? 그쵸. 저녁 한두 시간? 근데 저녁에는 이제 콜이 많은 날이면 한 6시, 5시 반 정도에 전 나왔던 거 5시 조금 넘어서 나오는데 또 콜이 많은 날이면 8시까지도 있으니까 근데 킥보드가 좋은 게 아니라서 배터리가 한 2시간 타면 이제 비빌거려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끌어서 타면 2시간 반? 그리고 점심 때 1시간 정도 하면 보통 3시간에 3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보통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수입이 이게 또 사실 평일이랑 주말이랑 또 많이 다르고 어떤 날은 좀 더 많고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다른 평일에 비해서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일반 뭐 화요일, 수요일 이런 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점심 때는 한 그래도 지금이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는 벌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미션 같은 거 하면 15,000원 더 벌 때도 있었고. 시간당. 네, 시간당요. 음. 시간당 15,000원 더 벌 때.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고 들어가면 네. 보통 2만원에 3만원 찍혀 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2, 3만 원. 네, 점심 피크만 타면요. 음. 그쵸. 근데 이제 피크가 끝나면 콜이 뚝 떨어져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오토바이 하는 기사님들도 막 길에 쉬는 거 보이고 그럴 때 되면 저 들어갈 때가 된 거죠. 왜냐면 오토바이 우선으로 콜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엄마한테 뜨는 거랑 저희 아버지도 지금 오토바이로 부업을 하고 계세요. 예. 엄마한테 뜨는 거랑 아빠한테 뜨는 거랑 저한테 뜨는 거랑 다 달라요. 조금씩. 같은 지역에 있어도. 네네. 그거는 근데 저도 옛날에 배달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예. 활동을 좀 하면서 봤는데 확실히 그 아까 얘기한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 전동 킥보드 이 도보 이 순서로 네. 그 콜을 주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체계가. 아, 똑같은 시간에 네. 배달업을 해도 스쿠터로 했을 때가 콜 수를 제일 많이 받겠네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 카페에서 얘기했던 그 네. 콜을 숨긴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숨긴다. 그러니까 콜이 많은데 일부러 네.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콜이 많은 게 있으면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맞다. 30개씩, 50개씩 있으면 네. 사람들이 아 지금 여유가 있네 하고 그냥 콜을 골라서 가져갔는데 네. 콜이 몇 개 안 뜨면 아 이거라도 해야겠다고 처리를 하거든요. 아, 그런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일부러 가리는 것 같거든요. 스쿠터한테는 조금 더 보여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확실히 예전에는 막 100 몇 개씩 떠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현상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단순 주문서 쫄다고 보기에는 네. 다들 그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주말인데 예전에는 전 150개까지 뜬 것도 봤어요. 예. 그 배민원이 있기 전에, 배민원이 예. 생기기 전에 150개까지 뜬 것도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뜨거든요. 콜사라고 많이 네,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좀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뭐 20, 30개씩 떴다. 근데 지금은 기다렸다가 누르고 기다렸다 누르고 할 정도로 안 뜬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많이 줄었을까? 그냥 제 주변 사람만 봐도 배달 다들 똑같이 시키는데 그렇죠, 그렇죠. 왜 도대체 내 주변 사람들만 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배달 안 시키나 네. 싶을 정도로 좀 의심스럽긴 했어요. 네, 그게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콜만 가져가려고 경쟁을 하니까 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똥콜들이 처리가 안 돼서 아. 그 막 조리 지연해가지고 막 갑자기 네. 10,000원씩 붙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예. 배민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아.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만 띄워주면 알아서 가져가니까 그런 거를 취한 게 아닌가. 알고리즘상 좀 뭐 디테일하게 분포를 좀 이렇게 배정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네.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손해를 줄이려고 한 게 맞지 않나. 이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아. 노출되는 게.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뭐 작년, 재작년까지는 내 반경, 예를 들어서 1km 안에 있는 콜을 이쪽에 다 보여줬다면 네. 지금은 500m 안에 있는 것만 보여주거나 아, 300m 안에 있는 것만 보여준다고 하면 훨씬 이제 그 면적이 좁아지니까 그렇죠. 내 핸드폰에 보이는 콜 수가 리스트가 되게 줄어들어 버릴 것 같은.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녁 배달료 같은 경우에 저녁은 확실히 주문이 많죠. 아무래도 다들 집에 돌아가서 배달 음식 시켜 드시고 뭐 술 네. 드시고 하니까 저녁 같은 경우는 시간당 2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15,000원에서 2만 원. 그래서 이제 2시간 반 타고 들어오면 5만 원 조금 안 되게 찍혀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1시간에 몇 콜을 타는 거예요? 최소 3콜은 타야 되고요. 최소 3콜. 그리고 진짜 많으면 5콜인데 5콜을 하려면 단타를 많이 치거나 네. 아니면 좀 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4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평균 단가가 5,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5,000원. 주말이나 평일 저녁만 해도 5,000원을 그냥 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지금은 근데 또 아니라고 듣긴 했어요. 지금은 진짜 배달료가 많이 내렸고 조금 그래서 예전이랑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는 그랬고 그리고 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그런 좋은 콜 많았죠. 10,000원 넘어가는 특히 비 오거나 그러면 10,000원 네. 넘어가는 콜도 있으니까. 강남 쪽에서는 뭐 14,000원짜리.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골라 타는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근데 진짜 뭐 골라서 탈 수 없게 만들었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그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네. 제 생각에는 콜 수도 조금 줄어드는 게 영향이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사라질 거라 그렇지 네. 같지 않거든요. 시켜 드시는 분들은 여전히 시켜 드실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 그런 플랫폼에 뜨는 배달료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죠.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배달료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고 아,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것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배달료 빼면 남는 게 없대요. 네, 진짜 예, 그랬어요. 가게들에서. 저도 작년에도 올해 초에도 또 알바를 했었는데 네. 2만 원짜리 배달을 해도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네, 하시는 네.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게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제가 그러니까 네. 물어보죠. 저도 왜냐면 배달했었고 배달을 많이 가져러 오시니까 네. 물어보면 최소 주문 금액을 암만 높게 해놔도 생각보다 진짜 남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그 배달료를 그때 정확한 액수는 기억 안 나는데 네. 상상 이상이었어요. 가게에서 네. 부담한 게. 네. 근데 또 고객이 3,000원 내는 구조였는데 네. 그때는 가게에서 더 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플랫폼이 다 가져가는 구조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배달 일 하시면서 따로 느끼신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배달하는 게 너무 즐겁고 좋았는데 뭐 하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옷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난닝구만 입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하다가 막 해요? 네, 왜냐면 비가 오면 싫지 않은 게 네. 갑자기 배달료가 확 뛰어요. 아, 일단 우천할증이 네. 지금은 500원인 걸로 아는데 그때는 우천할증 기본 1,000원 붙었고 그리고 당연히 비가 오면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라이더들이 다 집에 들어가고 또 콜은 많아지잖아요. 예. 당연히 배달료가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또 투혼이네. 그쵸. 그때는 제가 목숨 걸고 타는 거죠. 제가 한번 타다가 자전거 타다가 슬리퍼감 찢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맨발로 탔어요. 그때. 어떻게든 하나로 돼야 되니까 돈을 더 2배로 챙길 수 있는 그쵸. 기회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죠. 네. 그때는. 네. 절호의 타이밍이니까. 그쵸. 또 확실히 남의 돈 버는 게 쉽지 않구나. 왜냐면 처음에는 되게 편하고 자유롭고 그렇다 느꼈는데 조리대기가 버리거나 막 조금 가게랑 트러블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음식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막 라이더들이랑 직원들이랑 막 싸우고 그런 경우 좀 조금씩 봤거든요. 그런 유명한 집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저도 이제 동네에 있는 기피하는 곳이 있거든요. 커뮤니티에는 배달 카페 이런 데는 다 알아요. 약간 블랙리스트처럼. 가면 20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거는 사실 라이더 입장에서 20분이면 엄청 큰 시간이잖아요. 한 건을 더 뛸 수 있는 그쵸? 시간이니까. 근데 시간이 돈인데 라이더들은 급해 죽겠는데 또 가게는 바빠서 이제 안 나오는 거니까 근데 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화가 나 있고 라이더도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막 싸우고 뭐 그런 것도 한 번씩 봤죠. 그런 메뉴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집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거는 이제 홀이 바쁘면 배달도 늦게 나요. 약간 그게 정석이에요. 그러면 그 배달 전문 가게들은 빠릿빠릿한데 엄청 빨리 나오죠. 빨리 나오는데 그 홀이 같이 있는 그런 가게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느리다. 네. 아무래도 손님을 신경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이 많으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데 배달업 매장은 배달만 빼주니까 가면 거의 무조건 나와야죠. 엄청 바쁜 게 아니면. 세팅이 딱 배달 전문으로 딱 돼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번화가 있잖아요. 송리단길 같은 데 있는 그런 데는 가면 거의 무조건 기다린다고 봐야죠. 손님 막 우르르 몰리는데 네네네. 유동인구 많은 쪽. 네네. 뭐 매장 언급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홀이 크고 사람이 많다. 그러면 안 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면 앞에 일단 기본적으로 오토바이가 몇 대 서 있고 다들 이렇게 흡연하고 계시고 그러면 줄줄이 서 있어요? 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눈치껏 이제 가서 들어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이 가지고 나와서 한 번에 주는데 저는 한 30분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와, 시간 너무 아깝다. 진짜 열받아요. 그리고 아구찜 이런 조리가 오래 걸리는 음식 아구찜 같은 것도 받으면 안 되는 게 겨울에 이제 아구찜을 한번 받았다가 그때도 이렇게 안에 와서 기다리란 말도 안 해요. 그냥 밖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서러웠죠 많이. 아구찜 찜 종류도 좀 오래 걸리겠네. 네, 느낌이 이제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오면. 그럼 나중에는 그 좀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 골라서 가요? 그렇죠. 메뉴를 골라서 가요? 근데 이제 콜이 요즘은 없다 보니까 아마 선택지가 없으면 울면 겨자 먹기로 하는 거죠. 왜냐면 라이더 공급은 이미 너무나도 많잖아요. 입소문을 타고 뭐 유튜버에도 유명한 분들 많고 그렇다 보니까 공급은 지나치게 많은데 비해서 콜수가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고 선택지가 예전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학생이시잖아요. 네네. 주변 뭐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배민 커넥트나 쿠팡이츠에 관심 갖고 뛰어드시는 분들 많죠. 꽤 있죠. 예전보다 많아졌죠. 네, 그러니까 뭐 엄청 많다 이건 아닌데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야 이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19년에 처음 할 때는 초창기 멤버잖아요. 그때 너무 좋았으니까 야 돈을 이렇게 뿌리는데 그 당시에는 쿠팡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에도 돈을 주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1분당 얼마씩 해가지고 시급 얼마 보장 이런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콜을 안 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이걸 왜 안 하지? 근데 다들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의외로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도 이제 공강 시간에 하는 분들 좀씩 받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추천을 해줘가지고 좀씩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생각보다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또 알바를 전부 다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배민 커넥터 뭔지 다 아는 사람도 많고 좀 이제 해볼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대학생 지인분들 중에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배달 알바만 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시간제로 알바를 한다고 했을 때 웬만한 알바보다는 배달 알바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다른 알바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이유가 있을까요?